태백 지역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했기 때문인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속초시가 고층 건물 건립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도내에서도 매년 1000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 국유림 무상대부 만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강원도와 산림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140가구가 한겨울에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은행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태백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청솔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주거권 보장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들고 태백시청 앞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임대사업자가 은행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고 잠적하면서 거리에 내몰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전 재산이라면 전 재산인데 갑자기 경매에 들어가시니까 당황들 하시고 응급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해준 은행은 아파트를 경매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주민들은 최고 3,280만 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청솔아파트 1,327세대 가운데 이번에 피해를 본 곳은 약 10%인 14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매 위기에 놓인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태백시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태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은행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이라든가 LH공사, 그다음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피해가 우려되는 태백 청솔 임대아파트 140세대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절반을 넘고 나머지 입주민들도 대부분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속초시는 시가지에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고층 건물들 때문에 난개발 우려가 높습니다. 시민단체가 청구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6월 시의회에서 부결된 후 이번에는 속초시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해부터 45층짜리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자 주변 성당과 교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49층 아파트 건축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30층대에 이어서 이제는 40층대 높이의 아파트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서 속초 지역에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청초 일대에 추진됐던 41층 주상복합 건물은 행정소송 끝에 12층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난개발 방지 대책은 미흡합니다. 건축 높이 제한이 없는 용도 지역인 2종 주거 지역이 42%나 차지해 이런 갈등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청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6월 의회에서 부결되자 이번에는 속초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 심의를 한 번 더 거치니까 아무래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은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더 제한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경관지구 이외에도 11층 높이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하고 건물 높이와 건축 면적도 낮춰집니다. 시민단체 입장보다 강화된 것도 있고 시민단체 입장보다 약간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의 전체 도시 균형 발전에 있어서 아주 상당한 영향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이달 말쯤 입법 예고될 예정인데 난개발을 어떤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연중기획 우리 아이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도내에서도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도내 아동학대 실태를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원주 모부대 아파트에서 7살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군인인 외삼촌이 거짓말을 한다며 때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천여 건 안팎의 아동학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사례는 지난 2016년 979건, 지난해 1069건이었습니다. 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도 2명입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와 정서 등 중복학대가 많았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친부모 등 부모가 가장 많았고 대리 양육자, 친인척 순이었습니다. 학대는 80%가량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피해 아동들은 학대 이후에도 분리보호보다는 원래 가정에서 보호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위기 상황에는 지자체나 경찰이나 아부전에서 들어가서 위기감을 느끼고 잘 이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만 아이가 다시 원가정 들어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좀 해이해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가정 방문이라든가 특히 영동 지역엔 아동보호기관 등 아동 전문복지 시설이 많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최근 남북 평화 무드 속에서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일회성 행사에만 집중해 접경지역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평화지역 문화 활성화에 쏟아부은 돈은 47억 원. 매주 열리는 평화 이음 콘서트와 한 달에 한 번 연 평화 콘서트, 6억 원이나 들인 단발성 평화통일 페스티벌 등 K-팝 공연 중심의 행사에만 41억 원을 들였습니다. 강원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들인다고 접경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그냥 그 부양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의원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대부분이 일회성 문화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관광객이 올라와서 그게 없어요. 주민들도 안 오는데 뭐 그거. 그리고 그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군부대 개편 문제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11만 명에 달하는 군부대 경제 의존도가 70%에 달하는데 적지 않은 사단이 줄어드는 마당에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고 질책했습니다. 휴전 이후에 65년간을 지역 경기를 거의 군인에 의존해서 살았던 그 동네를 과연 이 평화가 정착되었을 때 어떻게 이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밖에도 2005년부터 시작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제자리 걸음이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관광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군 장병들이 아니래도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 강원도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내년도 접경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108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이 예산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에게 4분이란 시간은 생명을 구할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일반 시민들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이 골든타임을 살려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자동 제재등기 가져다 주세요. 인형의 가슴 한가운데 두 손을 모으고 체중을 실어 압박해봅니다. 손꿈치에 정확히 힘을 주는 법과 환자의 심장에 자극을 주기 위한 수직 압박법을 차례로 배웁니다. 눌렀으면 누른 만큼 떼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떼죠. 너무 빨래. 시민들은 심폐소생술 수업에서 환자의 심호흡 확인법과 올바른 흉부 압박 자세,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익힙니다. 수업을 듣고 나니까 해도 괜찮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 근처 소방서를 찾으면 누구나 이 같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실제 생명을 구하는 사람, 하트세이버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고속도로 홍천 휴게소에서 쓰러진 남성에게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원주에서도 한 공무원이 달리기 도중 의식을 잃은 60대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가슴과 가슴 사이로 흉박박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살아나시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119 올 때까지 4분을 가까이 계속했던 거로 기억납니다. 119 구급대원은 아니지만 강원도 내에서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한 시민 139명이 하트세이버가 됐습니다. 최초 목격자이신 그 신고자분들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충분히 심정지 환자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처치를 진행해 주신다면.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릴 골든타임은 단 4분.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의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국유림 무상대부 만료 기한이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와 산림청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림청에 2차례 반려에도 불구하고 곤돌라와 운영도로 등을 활용하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3차 복원과 존치 계획을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산림청에 국유림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갱신 허가서를 제출했지만 산림청은 사용 허가 연장은 안 된다며 반려했습니다. 강원도는 사후 활용안을 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화상경마장 유치를 추진하면서 군의회 의견을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오늘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말 양양군에 보낸 사업 재검토 의견 공문을 공개하고 양양군이 군수 권한으로 신청서를 일방적으로 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양군의회는 화상경마장 사업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군민의 뜻을 수렴해 최종 동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고성 앞바다에서 침몰해 17명이 실종된 해경 72정 인양 요구와 관련해 청와대가 인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경비 업무 중 침몰한 해경 72정에 대해 침몰 예상 해역을 중심으로 정밀 탐색을 실시하고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인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 해경 유족들은 해경 72정 인양을 요구해왔지만 해경은 타 경비 함정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양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강릉시가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려던 올해 감차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법정 감차 29대와 초과분 9대 등 모두 38대의 법인 택시를 줄이기로 하고 지난 9월 14일부터 2달간 신청을 받았습니다. 법인 택시 업계는 KTX 개통 효과로 택시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감차 신청을 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강릉시는 택시 적정 대수를 유지하기 위한 택시 총량제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정선군과 사업 시행자 간 법정 다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의료 폐기물 시설 건축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했지만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선읍 덕우리의 의료 폐기물 처리장 사업은 2013년 6월 건축 허가를 받은 사업 시행자가 4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자 지난해 6월 정선군이 건축 허가를 취소하자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척 미로와 하장을 잇는 국가지원 지방도의 선형 개량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국지도 28호선 대째 구간 도로 개량 사업은 2016년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확정 고시됐지만 전국 30개 사업 가운데 24번째로 선정돼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계획 기간 안에 대째 개량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강원도를 통해 건의하고 있습니다. 삼척 미로면 상사전리에서 하장면 광동리까지 대째 구간 14.4km 개량 사업에는 87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